스파이 코스트, 일부 고요한 해안 마을과 깨어난 과거의 망령.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 메인주의 가장 동쪽 캐나다 국경과 맞닿은 한적한 해안 마을 퓨리티야. 이름처럼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지. 주인공 맥이 버드는 이곳에서 닭을 키우고 가끔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살아가는 60대 여성인데, 사실 그녀의 과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아. 그녀는 한때 CIA의 유능한 현장 요원이었어. 하지만 16년 전 끔찍한 실패로 끝난 마지막 임무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숨어들었지. 트라우마 때문에 일부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선택한 거야. 그녀의 유일한 낙은 마티니 클럽 친구들과의 만남이야. 이 클럽의 멤버들은 퓨리티 마을에 함께 은퇴해 정착한 전직 CIA 동료들이야. 겉으로는 독서 모임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옛 시절의 끈끈한 유대를 이어가는 생존자 클럽 같은 거지. 멤버들을 소개해 줄게. 벤 전직 CIA 분석관이자 기술 전문가. 지금은 조용한 골동품 가게 주인이지만 그의 가게 지하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비밀 기지나 다름없어. 컴퓨터와 해킹에 능통해서 클럽의 브레인 역할을 해. 데클란 전직 감시 및 추적 전문가. 겉보기엔 무뚝뚝하고 과묵한 자벽부 같지만 그의 눈은 마을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보고 있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천재적이야. 엘리자베스 전직 허니팟 요원. 즉, 미인계로 정보를 빼내던 스파이야. 우아하고 사교적인 성격 뒤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숨기고 있지. 프랭키 전직 CIA 비밀작전 요원.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으로 클럽의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야. 겉보기엔 그저 유쾌한 할아버지 같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 이들이 바로 매기의 가족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의 평화가 산산조각나. 비앙카라는 낯선 여자가 매기의 닭 농장을 찾아와. 그녀는 자신이 프리랜서 기자라고 소개하며 16년 전 실종된 CIA 요원 다이애나 로드에 대해 묻지. 매기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어. 바로 그 이름이 자신의 경력과 삶을 파괴한 몰타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거든. 매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여자를 쫓아내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돼. 며칠 뒤 비앙카는 매기의 집 진입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목이 졸린 시체로 발견돼. 이부 두 개의 수사, 하나의 진실. 마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임시 경찰서장 조 티보드가 사건을 맡게 돼. 조는 영리하고 야심 있는 경찰이지만 이런 거물급 사건은 처음이라 부담이 커. 그녀는 피해자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맥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맥이와 그녀의 친구들을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려. 하지만 이 노인들은 너무나 태연하고 조의 질문에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 조는 이들이 평범한 은퇴 노인들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파고들기 시작해. 한편 마티니 클럽은 경찰보다 먼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자체 수사에 착수해. 벤은 자신의 지하 비밀 기지에서 비앙카의 신원을 추적하고 그녀가 사용하던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해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 데클라는 마을에 들어온 모든 낯선 차량과 인물들을 감시하며 범인의 흔적을 쫓지. 엘리자베스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고 프랭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클럽의 안전을 확보해. 이들은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녹슬었을지언정 사라지지 않은 그들의 능력은 조의 공식적인 수사를 훨씬 앞질러가. 3부 교차하는 시간, 16년 전 몰타의 비극. 소설은 현재의 수사 과정과 함께 독자들을 16년 전 과거로 데려가. 당시 현장 요원이었던 메기아 모명 비레오는 정보원을 포섭하는 임무를 받고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이었어. 그곳에서 그녀는 매력적인 남자 데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사실 그는 그녀의 임무와 관련된 인물이었지.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에서 진행된 크로스보우 작전이었어. CIA의 이중 스파이로 의심되는 내부 정보원을 색출하고 그가 적에게 넘기려는 기밀 정보를 가로채는 위험한 작전이었지. 이 작전의 책임자가 바로 매기가 그토록 증오하는 다이애나 로드였어. 작전 당일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정보원이 아닌 킬러들이었고 매기는 동료들을 잃고 자신도 겨우 목숨만 건져 탈출해. 사랑했던 데니는 그녀를 배신하고 사라졌지. CIA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매기에게 돌렸고
그녀는 배신감과 트라우마 속에서 정보국을 떠나야만 했어. 이 사건이 바로 매기의 삶을 평생 올감해 온 몰타의 악몽이었던 거야. 사부 진실의 조각들과 최후의 결전. 마티니 클럽은 비앙카가 몰타 작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 MI6 요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자들을 추적하다가 살해당한 거였어. 범인은 바로 몰타 작전의 또 다른 희생자의 자녀였고, 부모의 복수를 위해 매기를 포함한 당시 작전 관련자들을 한 명씩 제거하고 있었던 거야. 범인의 위협이 점점 매기의 숨통을 조여오고, 심지어 마티니 클럽의 멤버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조 서장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 그녀는 매기 일당이 전직 스파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이들의 비공식적인 수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결국 조는 규칙을 어기고 마티니 클럽과 위험한 공조를 시작하지.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16년 전 비극이 시작된 몰타였어. 매기는 친구들의 도움과 조의 묵인 하에 악몽과도 같은 그곳으로 다시 날아가.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 몰타 작전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작전을 지휘했던 다이애나 로드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작전 전체를 팔아넘긴 거였지. 그녀는 이중 스파이를 이용해 CIA와 적대 세력 양쪽에서 돈을 챙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매기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거야. 매기를 배신했던 연인 데니 역시 다이애나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음이 밝혀져. 매기는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고 자신을 찾아온 복수의 화신과 최후의 대결을 벌여. 이 과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숨지 않아. 16년간 묻어두었던 스파이로서의 냉철함과 생존 본능을 깨워 스스로를 지키고 친구들과 함께 이 지독한 복수극에 마침표를 찍어. 결말 상처의 치유와 새로운 시작. 모든 사건이 끝난 후 퓨리티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아. 매기는 16년 만에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준 마티니 클럽이라는 든든한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노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 조 서장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식 서장으로 임명되고, 마티니 클럽의 비밀을 지켜주며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약속해. 이야기는 마티니 클럽 멤버들이 다 함께 모여 마티니를 마시며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또 다른 사건을 기다리는 듯한 유쾌한 모습으로 막을 내려. 핵심 메시지 요약. 스파이 코스트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과거의 상처는 결코 저절로 아물지 않으며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동시에 나이 듦이 결코 쇠퇴나 끝이 아님을 강조해.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난 투명 인간 같은 노년층이지만 그들의 연륜과 지혜,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끈끈한 우정은 그 어떤 젊음보다 강하고 위력적일 수 있다는 걸 마티니 클럽을 통해 멋지게 증명해내. 단순한 첩보 스릴러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따뜻한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